안녕하세요. 6.27 부동산 대책 자료들. 네, 잘 봤습니다. 이게 또 이재명 정부 첫 대책이라 그런지 와, 분석도 진짜 많고 네, 그렇죠.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죠. 특히 그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정말 파격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고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뭐랄까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저도 쭉 보니까요. 역시 핵심은 딱 하나더라고요. 대출 옥죄기. 아, 대출 녹색이? 네. 이게 뭐 기존 규제를 그냥 좀 강화한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그냥 실수요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주택 관련 대출 문턱을 확 높이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명확해 보여요. 진짜 자료들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그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선 이거요. 네, 그 부분이죠. 아니 소득이 얼마든 집값이 뭐 15억이든 30억이든 상관없이 최대 6억까지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와 분석들에서도 다들 초강수다, 충격적이다 막 이러던데 이게 단순히 그냥 비싼 집 사지 말라 이런 거 이상인가요? 맞습니다. 일단 표현적으로는 고가 주택 살 때 특히 고소득자들이 대출 많이 받아서 레버리지 쓰는 거 그거 막겠다는 거죠. 네. 자료들 보니까 기존에 뭐 DS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있잖아요. 그거랑 LTV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 자금 동원하는 거 막기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엄청 흥미로운 포인트가 일부 자료에서는 이게 그냥 강남 같은 고가 지역만 타겟이 아니라 대출 의존도가 좀 높은 다른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 중가 아파트 시장까지도 약간 연쇄적으로 좀 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고가 주택만이 아니라 중가 시장까지요. 그거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실수요자들 많이 이용하는 정책 대출 있잖아요. 네, 디딤돌이나 신생아 특례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도 5억에서 4억으로 줄고 디딤돌도 줄고 아니 이건 실수요자 지원하는 건데 이것까지 줄이는 건 좀 의외였거든요. 자료들에선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게 사실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수요자 지원 축소는 이게 정책 자금이라도 결국 시장 전체에 돈이 풀리는 거니까 이것도 일단 조이겠다.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로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런 의미가? 네. 근데 자료들에서도 다 똑같이 지적하는 게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한도를 줄여버리니까 이미 대출 알아보던 실수요자들은 진짜 좀 당황스럽고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크죠. 그래서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6억 상한선 말고도 실수요자한테 직접 영향 주는 규제들이 또 있잖아요. 자료 보니까 생애 최초 LTV 이것도 줄고 실거주 의무 강화 이것도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어떤 효과를 딱 노리는 걸까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생애 최초 LTV가 80%에서 70%로 줄었고요. 주담대 만기도 이제 최장 30년으로 딱 제한됐고, 아, 만기도 줄었군요.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주담대 받고 나서 6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 거. 이게 커요. 6개월 내 실거주요. 네. 자료 분석들을 보면 이게 결국 그 전세 끼고 주담대 받아서 집 사는 거 흔히 말하는 갭 투자 있잖아요. 네네, 갭투자. 그거를 그냥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세 낀 상태에서 후순위로 주담대 받는 거. 이거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와, 그럼 다주택자는요? 다주택자는 사실상 뭐 추가로 집 살 때 대출은 그냥 다 막혔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갈아타기 아니면 LTV 0%돈데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봐야죠. 투기 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 이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이제 뭐 추가로 주택을 세려면 정말 자기 돈으로만 사야 하는 거죠. 이야. 근데 이 모든 규제들이 진짜 발표 다음 날 바로 시행된 것도 엄청 빨랐어요. 네, 속도가 엄청났죠. 그래서 시장 반응에 대한 전망이 자료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는 이제 거래 절벽 온다, 가격 안정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또 다른 데서는 아니다, 현금 부자들 때문에 효과 별로 없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이게 좀 상반되는데 뭘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료들 보면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대출 한도가 줄었으니까 고가주택이나 좀 대출 많이 끼고 사려던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네, 일단은 위축.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 수십억대 자산이 있는 현금 부자들 아니면 증여 같은 걸로 자금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계층한테는 이번 규제가 글쎄요. 큰 영향 없을 거다. 이런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분들이 계속 사면 가격이 확 떨어지기는 어려운 그런 하방 경직성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자료에서 기석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요? 네. 서울 같은 주요 지역의 공급 부족 문제요.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 계속 늦어지고 이러면서 새집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수요만 계속 누르는 정책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아, 공급 부족. 늘 나오는 얘기지만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번 규제로도 만약에 시장이 잘 안 잡히면 정부가 뭐 규제 지역을 더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더 센 세금 정책 같은 거 이런 카드를 또 꺼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6.7 대책은 그 주담대 6억 상한이라는 엄청 센 카드를 필두로 해서 그냥 대출 시장 전체를 아주 강하게 조이는데 딱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고가 주택 시장은 물론이고 정책 대출 이용하려던 실수요자들한테까지 영향을 주는 굉장히 광범위한 조치라고 봐야죠. 네, 일단 뭐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정말 강력해 보이는데 그렇죠. 의지는 확인됐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현금 부자라는 변수 그리고 또 근본적인 공급 문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에 따라서 이번 대책의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효과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6.7 대책의 핵심 내용이랑 또 여러 분석들 아주 깊이 있게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진짜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올지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주목해야죠. 문득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소득 수준이랑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대출 상한을 딱 6억으로 정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